예, 멀리서 와주신 분들 또 학교 안에서 이렇게 와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서울대 트루스 포럼의 김은구입니다. 예, 제가 지난달에 그 김평우 변호사님 아시죠? 예, 김평우 변호사님께서 지금 미국에서 구국재단 운영하시면서 그 활동하고 계신데 김평우 변호사님의 구국재단 초청으로 미국 그 4개 도시에서 그 애국 강연에 참석을 했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강연을 진행하고 했는데요. 제가 거기서 또 아주 훌륭한 또 선배님을 배웠습니다. 그 송대성 소장님이신데 예전에 그 세종연구소 소장이셨고 군대에 또 오랫동안 또 봉직을 하셨고 또 서울대 외교학과 선배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미국에서 만나서 제가 강연을 들으면서 이렇게 너무 제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꼭 트루스 포럼에 한번 모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오늘 흔쾌히 와주셨습니다. 그 송대성 소장님께서는 외교안보 전문가이십니다. 지금 대한민국 한반도 상황이 참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고 또 이제 무리하게 또 남북의 정상이 만나면서 이번엔 또 기업인들까지 어떤 의미에서 좀 무리해서 이렇게 데려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한반도 상황이 참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점에 저희가 외교안보 전문가 그 선배님을 모시고 강연을 듣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송대성입니다. 방금 우리 김은구 회장이 미국에서 저를 만나서 기분이 좋았다 하지만 저는 미국에서 우리 김은구 회장을 만나갖고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조국 현실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 하는 거는 긴 설명을 안 해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고, 그래서 아주 깨끗한 한 줄기 샘물처럼 우리 대학가에서 소위 트루스 포럼이 생겨서 가끔 젊은이들이 조국을 걱정하는 방도 붙이고 그래서 참 생각할수록 그러면 그렇지 우리나라가 그렇게 어수룩한 나라는 아닌데 하고 늘 그렇게 고맙게 생각하던 중 워싱턴 뉴욕 행사에서 우리 김 회장을 만나가지고 여러 가지 뜻깊은 이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서울대학교 트루스 포럼에서 와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해서 백사를 제껴놓고 그거는 물론이지만은 서울대 학생들만 이래 오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와서 이래 보니까 오히려 더 잘 됐다 싶은 생각도 있어요. 이 중에는 우리 서울대 학생도 있고 다른 대학생도 있고 그렇겠지만은 몇몇이 보니까 평생을 정말 우리 조국 대한민국 넉자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배웠고 보니까 더욱더 신이 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준비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래 오락하면 적당히 와서 시간 줘서 이야기하라고 하고 또 적당하게 가고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사실은 좀 몇 가지 메시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는 제 고민일 보다는 여기 오신 여러분들 아마 공통적인 그런 고민이고 공통적인 할 일일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런 모임에만 가보면 나이 많은 분들만 어떻고 아니에요. 어제도 제가 반포교회에서 나이 많으신 한 40여 명의 장로님들 모아놓고 나이가 많은 분이 이제 할 일이 더 많다. 지혜도 있고 평생 살아온 네트워크도 있고 이제 남이 맨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나이 때문에 젊은이들이 어떤다느니 그거 전부 이제 헛소리 그만하고 나부터 구국하자. 이제 이러면서 연세가 드신 분 이런 데 나오신 분 볼수록 존경스럽고 문지방 넘어갈 힘이 있으면은 그때까지 그런 생각 갖고 계시면은 잘 돌아가시지 않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같이 고민하고 같이 좀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가지고 온 주제는 외교안보 하지만 결국 외교안보 이야기도 많이 들어가지만은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참된 한국인의 사명, 저는 나라 발전, 국가 안보
남북한 문제 이런 거 연구하는 학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조국이 처해 있는 현실을 생각하면서 이 트루스 포럼 젊은이들 혹은 구국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분에게 제가 무슨 메시지를 할까 하고 혼신의 그 배운 지식, 경험을 총동원해서 아마 이런 현실이고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걸 혼을 담는다고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좀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 듣고 같이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릴 순서는 서론적인 이야기를 한두 마디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대한민국이 지금 역사상으로 이래 보면 지난 1년 반이 때 아닌 이 역사의 역주행을 하고 있어요. 고속도로에서 역주행이라 그런 거는 이건 죽음을 의미합니다. 치사되든가 운이 좋은지 어쩐지 잘못하면 불구되든가 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지난 1년 반의 역사라는 것은 고속도로에서 역주행하는 역사를 지금 하고 있다. 무엇이 역주행이냐? 저는 근거 없이 그저 막연하게 기분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조목조목 이래서 역주행이고 이래서 역주행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런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한국인은 어떤 기본적인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이거는 서울대학교 꼭 트루스 포럼에 있는 멤버만 가져야 될 것이 아니고 연세가 내일 모레 돌아가실 분도 또 나라가 뭐인지 아는 분도 다 함께 가져야 되는 이런 어떤 자세로서 살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제가 가지고 온 겁니다. 그걸 말씀드리고 총 결론으로서는 그러면 구체적으로 대개 이게 문제다 이렇게 하고 그만 대개 이야기를 끝을 내는데 저는 그런 희미한 이야기를 갖고 온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하기 위해서 전략 전술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론을 내 혼자서 되게 이야기를 해보면 저는 장성 출신입니다. 장성 출신도 뽑으면 그저 이래서 큰일이고 저래서 큰일이고 시일컨 있다가 일어나서는 그 다음날 보면은 하나도 어쩌냐 큰일인 거 고민도 없이 다른 데 놀 거 다 놀고 또 그 다음에 그런 비슷한 사람 만나면 큰일이다 하다가 또 잊어버리고 그래가지고는 안 돼요. 그런 의미에서 나부터 이 큰일을 해결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민하면서 그 아이디어를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우선 서론적인 이야기로서 역사를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두고 보면은 한참 신나게 막 왕성하고 정말 국운이 있어갖고 잘 나가는 역사도 있고 근래처럼 이게 정말 나라가 이게 제대로 될 건가 안 될 건가 하면서 참 빌빌하는 이런 역사도 있고 한데 이 무엇이 이렇게 만들고 있느냐. 그래서 옛날에 신채호 선생이라고 대한 말에 계셨던 그 역사 선생님은 곰곰이 그런 고민들을 옛날 분도 이 사상적인 차원에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역사를 변하게 하는 세 가지 팩터가 있다. 그것이 하나는 때, 토끼 모양의 이 하루 24시간이라는 이 때를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역사의 흥명성쇠가 결정이 된다. 땅, 우리 조국 대한민국 토끼 모양 혹은 호랑이 모양 이 땅은 그대로 고정되어 있는데 하늘도 있고 땅도 있고 바다도 있고 하는데 그 땅에 놀고 있는 인간들이 이 땅을 어떻게 보호하고 잘 지키고 관리하고 하는 데 대해서 역사는 흥망성쇠가 결정된다. 그 다음에는 사람. 그래서 이제 때도 땅도 결국 관리하는 것은 사람이다. 지금 우리 역사가 크게 문제가 있고 역주행을 하고 어쩌다 보면 이 땅에 살고 있는 인간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보면 너 책임이고 내 책임이에요. 따져보면은 지금 거리에 가면 다 어떻게 노는지 모르지만 다 우리 이 인간들 책임이다. 그래서 역사를 창출하는 3요소는 때, 땅, 사람이다. 그 중에서도 이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 동몽선습이라는 한문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옛날에 서당에니 이런 데 글을 조금 배워본 사람이면 다 알 텐데 천자문도 있고 재주가 조금 괜찮다 싶은 사람은 천자문 들어가지 않고 바로 그만 동몽선습으로 들어갑니다. 그거 보면 제일 첫
기절 나오는 게 천지지간 만물지중의 유인이 체계하니 소교 인자라 이교 오로내라 부자유친하며 군신유의하며 부부유별하며 장유유선하며 부구유신이라. 우리 전 총장은 잘 알 거예요. 시골에서 한문을 좀 읽었기 때문에. 그런 천지지간 만물지중의 유인이 체계하니 천지 만물 중에 가장 귀중한 것은 인간이다. 이런 기절이 또 나와요. 그래서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느냐, 청와대에 누가 가 있고 뭐 어떻게 하고 어쩌고 이런 고민들이 우리 이 땅에 살고 있는 인간들이 그렇게 만들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론적으로 한마디 드릴 것은 국가를 지키는 국제정책에서는 세 가지 기둥이 있다 이래요. 하나는 국가 안보 역량이라는 기둥이에요. 내셔널 세큐리티 파워, 안보 역량이라는 기둥. 또 하나는 국가 경제 역량이라는 기둥. 또 하나는 국민 정신이라는 기둥. 요 세 가지 기둥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산발이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이 중에 뭐 하나가 내리앉아 버리면 사실은 국가로서는 문제가 심각해진다. 이건 가정과 비슷해요. 가정을 이렇게 지키는데 담장도 없이 대문도 없이 수시로 강도가 칼을 들고 집에 들락날락 그러면 이 안보라는 기둥이 없는 가정이에요. 그 가정이 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세계 전산이 역사의 흥망성쇠의 이야기는 이 국가 안보 역량이라는 기둥이 무너지고 솟아나고 하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수나라가 어떻게 되고 당나라가 어떻게 되고 몽고군이 어떻게 되고 이게 전부 국가 안보 역량과 국가 흥망성쇠와 관련된 이야기예요. 로마가 어떻게 되고 하는 거. 그 다음에는 이제 경제 역량이라 하는 거는 집도 멀쩡하고 하는데 집구석이 막 완전히 묵을 것도 없고 경제적으로 막 이거는 거들이 납비르면 이것도 사실 가정이라 클 수가 없어요.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 지금 노스코리아라고 우리 북쪽에 있는 건 저것을 이런 의미에서 이걸 과연 나라라고 볼 수 있느냐? 국제정치학자들은 이건 이미 나라가 아니고 무너진 거와 같은 건데 저 무너진 거한테 질질 끌리 댕기면서 교육받은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니고 경제 역량이 적은 것도 아니고 참 희한하다. 왜 그 꼬라지가 되어 있느냐? 이 경제 역량이 무너지면은 가정을 치면 지금도 서울역 같은 데 가보면은 그런 친구들 많아요. 비료포대 종이 같은 거 뭐 마다리 포대 질질 끌고 다니면서 소주병 하나 들고 홈레스 피플들. 근데 그 친구들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보면은 그래도 쭉 둘러앉고 그 중에도 뭐 하나 열심히 주장하는 게 있고 뭐 그게 무슨 소리를 저 친구들이 내가 이렇게 하니까 가정이 망하더라 뭐 그런 이야기 하는 건지 저끼리 또 뭐 재미가 있는가 봐. 이 어쨌든 경제 역량이 박살이 나면 이 또 가정이 안 됩니다. 그런 면에서 북한 저거는 과연 뭐냐. 그 다음에는 이제 국민 정신이라는 거. 요게 이제 한스 제이 모겐소라는 사람이 있는데 국가를 이렇게 지탱하게 하는 9가지 그런 요소 중에 보면은 내셔널 모랄크는 저 국민 정신 저게 굉장히 중요해요. 가정도 그렇잖아요. 가정에 어떤 가정을 가보면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이거는 내가 평상시 너희들한테 일러 바치는 가훈이다 하면서 쫙 자강불식 그저 틈나면 자기 실력을 강화하는데 거침없이 노력해라 이런 탁 그걸 해놓고 자식들이 그거 한 번씩 보면서 매일 노력하는 집안도 있고 아버지가 있는지 없는지 눈 뜨면 아버지는 어디 비지도 않고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정심때 기 나가놓으면 어디 가든지 또 보이지도 않고 눈 뜨면 해 뜨면 눈 뜨고 해 져도 뭐 기 뒤로는 놈도 있고 안 뒤로는 놈도 있고 이런 가정도 있어요. 가정은 만들어 놓고 그게 이제 정신으로 치면 그런 가정은 오래 못 가고 사실은 가정이 아니죠. 나라도 그래요. 이 땅에 집을 짓고 이 땅에 곡식을 먹고 이 땅에 잠을 자고 살면서 마음은 이 땅을 부수끝작하고 늘 직간접적으로 연결해가지고 이것이 나라를 부수는 건지 일으키는 건지 천지 구분도 못하고
엉뚱한 소리 해서고 이제 이 나라가 엉망이 되려고 하면 자꾸 그래야 되는 거예요. 언제 건국했다 해도 그게 아니라 크고 거기라 크고 잠수함이 와가지고는 정규군 배를 갖다가 박살을 내는데도 유엔에서 그게 와서 해줬다 그러는데도 한쪽은 거기라 크고 한쪽은 아이라 크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게 소위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다 같은 걸 놓고는 하나는 적이라 크고 하나는 형제 동포라 크고 우리가 적이 아니라 크고 하나는 형제 동포고 아직까지는 분명히 적이라 크고 이런 국민 정신 자세가 되면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국가를 지키는 3대 기둥 하나하나 챙겨보면 국가가 어떤 상황에 빠져 있느냐 하는 것은 자동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정치학 그런 거는 뭐냐? 정치학에서는 여러 가지 정치를 갖다가 이야기를 하지만은 국가의 총괄적인 경영이다 이래요. 정치는. 그러면 정치의 수장이라 그런 거는 국가를 총괄 경영하는 수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회사로 치면은 총괄을 하는 그기다 하는데 이 총괄하는 수장이라는 것이 마음이 엉뚱한 데 가가지고는 제 가정을 부술라 하는 놈인지 도와주는 놈인지도 모르고 하고 그런 거 하고 전내통을 하고 이러면 이제 지구석이 개판이 되는 거예요. 빨리빨리 알아들어야 됩니다. 뭔 소리인지 알아듣지요? 이걸 서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릴 본론적인 이야기들은 우리의 이런 그 기본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의 상황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느냐 하는 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대한민국 때 아닌 역사 역주행 이거 잘 보입니까? 잘 안 보이길 그때 제가 좀 읽어드리면 2017년 이전 정확히 이야기하면 작년도 이 정부 철분하기 이전까지의 우리 역사. 근데 이렇게 제가 이거 조금 너무한 거 아닌가 구분을 이렇게 두는 게 아니에요. 저는 단 한마디의 이런 강의를 하나 한 주로 칼럼에 글을 쓰나 목에 칼이 들어와도 혼을 지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분명히 2017년 이 지금 이후의 역사와 그 이전의 역사는 크게 지금 구분을 해서 좀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2017년 이전의 역사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그 앞에 한 10년 개판 친 것도 있지만은 그래도 세계가 공인하는 소위 미들 파워 중에서도 어퍼 레벨에 속하는 상위권에 있는 미들 파워다 이렇게 인정을 받았어요. 제가 인도에 세종연구 소장할 때 국제회의에 갔더니 어떤 친구 하나가 사우스 코리아가 미들 파워냐 아니냐 하는 그런 논문을 하나 와서 발표를 하더라고. 그런데 그 친구는 미들 파워인데 상위권 중에서도 탑에 속하는 미들 파워다 하고 막 열심히 주장을 하는 거야. 제가 한국인이지만은 내가 있다고 이 친구가 쟤한테 잘 볼 이유는 하나도 없는데 너무 좀 과하게 이야기하느냐 싶어. 그래서 해놓고는 내보고 한마디 질문을 하라 해서 근데 그 미들 파워라고 이어주는 거 굉장히 좋은데 나는 막 그렇게 높은 적은 모르고 카나다보다도 위에 있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카나다보다 위에 있는 거는 조금 너무한 거 아니냐. 내가 이랬더니 아니야. 이 양반은 그냥 막연히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무역량이 어떻고 세계 제1등 가는 상품이 20몇 개가 있고 무엇이 어떻고 학자들을 외국에 가서 박사를 딴 학자들이 총 몇 명이 있고 무엇이 어떻고 세계적인 굴지어 컴퍼니 이 기업이 몇 개가 있고 이런 걸 전부 토탈로 치면 카나다는 우리 발벗고도 못 따라온다는 거야. 그렇다. 그 딱딱 통계를 갖고 이야기하는데 그날만큼 기분이 좋아한 게 없었어요. 야, 우리가 이런 나라고 내가 이런 국민이구나. 앉아 있을수록 기분이 좋더라고. 그런데 인도서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지금까지 2017년 이전에 우리 역사 몇몇 역사를 내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2009년도 7월 10일 날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약간 거슬리다 말한 대통령 알지요? 그 대통령이 자기의 뿌리가 있는 아프리카 가나를 방문해가지고 그 자기 종족을 모아놓고는 스피치를 한 게 있어요.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입니다. 엉뚱하게 사우스 코리아를 막 거명을 하는 거야. 이거 신문에 났습니다. 아프리카여, 한국을 본받아라. 내가 태어났을 때 케냐와 같은 아프리카 국가들은 GDP per capita가 코리아보다 높았지만 1000불이나 되었다. 높았지만 지금 아프리카 케냐는 그대로 있고 코리아는 무려 2만 불이나 되어 있다. 그것은 한국은 사람과 인프라에 집중 투자를 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사우스 코리아를 닮아야 이 아프리카가 이런 수렁에서 헤어날 수 있다 하는 것이 기본 스피치였어요. 여러분들 압니까? 신문에 그거 난 거 기억나지요? 그런가 하면은 대통령을 몇 년 하고 2012년 3월 달에 우리나라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있을 때 해관보 정상회담이라는 걸 했어요. 기억나지요? 그 3월 26일인데 이 양반이 외대에서 한국 외국어 대학에서 젊은 대학생들을 모아놓고는 또 스피치를 했습니다. 이 오바마 대통령이 이렇게 했어. 나는 우리들의 비전을 비웃는 사람들이 있음을 알고 있다. 한미동맹의 비전, 한국과 미국. 나는 우리들의 목표가 영원히 달성 불가능하다고 비웃는 사람들이 있음을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할 이야기가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한국에 와봐라. 잿더미가 된 전쟁의 폐허를 수학이 풍성한 도시로 변모시킨 한국에 와보라고 이야기하고 싶다. 우리의 목표를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내가 어제 2012년 3월 25일 어제 방문하였던 한국의 DMZ에 가서 양쪽을 바라보면서 서보라고 이야기하고 싶다. 그 경계선에 서보면 두 세계의 극명한 대조를 볼 수 있다. 한쪽 세계는 발전과 번영을 누리고 있는 나라와 국민이 있고 그리고 다른 쪽 세계는 백성들이 굶어 죽고 있는 나라임을 볼 수가 있다. 세계인들이여, 우리를 비웃은 세계인들이여, 이곳에 와서 양쪽 세계를 보라. 이렇게 도와줘서 한없는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우리는 그 연설을 들으면서 제가 턱 앞에 앉아서 오바마 대통령 턱 앞에 가가지고 그날 들으면서 우리 젊은이들이 다 뭐 교육만 제대로 하면 정말 우리 젊은이들 괜찮은 젊은이요. 그날 열광하는 젊은이들을 봤다고. 거기에 많이 왔더라고. 막 오바마가 떠날 때에 손이라도 한번 잡으려고 서로가 불구 대천지 원수 미제국주의 한반도 만화가 그는 미제국주의 이런 못돼 빠진 젊은이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극소수고 거기에 왔던 젊은이들은 그 손 한 번 잡아보려고 긍지를 느끼고 환호성을 지르고 하는 이런 것이 2017년 전 우리 조국 대한민국입니다. 그 사람들은 숫자는 많지만 조용하기도 하고 이런 우리 조국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열광하고 하는 젊은이들이 대부분이에요. 그 잠재적인 의식을 알고 불을 지르기 시작한 것이 우리 김은구 회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쟤한테 박수 치지 말고요. 박수 한번 하고. 기분 괜찮지요? 네. 그래서 그것뿐만이 아니고 2017년 이전의 역사를 조금 더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때 해관보 정상회담에 같이 왔던 호주 수상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한국 기자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호주가 꿈꾸고 있는 호주의 미래는 바로 한국과 같이 되는 것이다. 한국의 IT 산업을 둘러보고는 언제 우리나라는 이렇게 될까? 이게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에요. 그게 몇 년입니까? 2012년 지금 2018년이면 6년 전에 이게 세계 속에 우리 한국이에요. 나라 맡은 지 1년 반 만에 이런 이야기는 그렇게 사그라지고 그다음에 또 일본 우리야 하면은 그 일본 이야기는 다음에 일본 이야기 하고 지나가면 일본 니혼 겐자이 그 2010년대 보면 일본 니혼 겐자이 신문은 세계로 약진하는 한국 기업으로부터 우리 배우자.
세계 시장에서 두드러지게 약진하고 있는 한국 기업의 강세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배울 점은 배워야 한다. 대담하고 신속한 경영과 판단, 고부가 가치 상품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판매 전략, 선진국 아시아, 아프리카를 포함한 신흥개발도상국 시장 공략이 한국 기업 약진의 원인이다. D란 반도체, TV, 휴대전화, 조선 등에서 일본을 앞질러 가는데 일본 전자회사, 텔레비전 회사 몽땅 4개, 5개를 다 합쳐도 우리 삼성을 못 당한다 하던 것이 몇 년 전 그때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재춘 대사님 잘 아실 겁니다. 외교관 하시면서. 이게 우리 조국이었어요. 그때 한국에 근무하고 떠나던 주한 일본 대사는 이게 백날 따라가도 일본이 한국 따라가기 이제 어려울 것 같다. 김연아 같은 사람이 나오기 어려울 것 같다. 어느 신문이 소개를 했는데 때려주기도 일본 어머니들 중에는 김연아 어머니 같은 어머니가 절대 안 나온다. 보니까 목동 그 아이스링크에서 밤 1시, 2시도 딸을 보면서 또 들고 또 넘어지면 일어서라고 또 들고 이런 어머니가 일본에는 없다 하면서 신문은 보도하고 한국을 담짝하고 이게 소위 적폐라고 평가하는 지난나라 역사예요. 신발 벗어놓은 데나 좀 따라왔으면 좋겠어. 뭐 한 게 있느냐, 무슨 능력이 있고 무슨 자격이 있어서 지난날 그걸 갖다가 그렇게 평가를 하고 조금 더 두고 봅시다.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세계 곳곳에서 기적의 소리들 많이 들려왔지요. 2009년 11월 24일, 25일 아프리카 대륙 53개국들 대표들이 그중에 15개국 장관들이 한국에 몰려와가지고 한국 아프리카 포럼이라는 것을 서울에 개최하면서 우리도 어떻게 하면 한국처럼 발전할 수 있을까? 새마을 운동은 도대체 그 내용이 뭐이고 프로그램은 어째 되어 있느냐? 성남 새마을 연수를 돌면서 등촌동 현장을 보면서 곳곳에 그 흔적을 보면서 이렇게 아프리카 사람들이 떼서리로 몰려와가지고 우리의 발전 모델을 담겠다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과거 역사예요. 우리는 우리의 지난날 역사가 어떤지 좀 공부를 하고 이렇게 보면은 적폐라 그러면 그게 적폐인갑다. 뒤엎어야 된다 그러면 그게 뒤엎어야 되는갑다. 공부로 안 하면 그렇게 끌려다닙니다. 저는 기 전에도 안 들어오더라고. 보자. 무슨 짓을 하는지 그걸 적폐라 하는지. 이것이 2017년 이전에 우리의 역사입니다. 다 이야기 못해요. 제가 그 이야기하러 온 건 아니까. 그래서 왜 이렇게 되었느냐. 저는 이 미국에서 박사를 하면서 한국이 어떻게 해서 미래클한 내셔널 디벨롭먼트를 했느냐 하는 걸 원인을 분석하고 하는 것이 제 논문 어느 챕터 중에 하나예요. 분석을 여러 가지로 하고 해보니까 한 9가지 정도 원인들이 있어요. 막 교육에 열정적인 건 뭐 여러 가지 있지만은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아주 기가 막히게 훌륭한 국가 발전 모델이 있었다. 키가 자그마하나에 새카만 안경 쓰고 땅땅하게 해가지고 독하게 생긴 분 기억납니까? 아무리 이 나라를 봐도 가난은 탈피해야 되겠는데 가진 자원은 없고 돈도 없고 지화자원도 신통찮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만히 보니까 사람밖에 없다. 저 사람은 머리를 이용해서 뭐이든가 만들어서 팔아먹어야 되겠다. 만들어 팔아먹으려고 하니까 팔아먹을 소재도 별로 없다. 우선 남자 여자 있는데 인구의 반이 여자인데 여자들 머리라도 잘라서 가발이라도 만들어 팔아먹자. 가을철이 되니까 은행잎 나무가 많이 떨어지고 하니까 은행잎 이파리라도 주워가지고 기니래도 만들고 뭘도 만들고 그래갖고 팔아먹자. 고속도로 가면 정류장에 이렇게 가면 플라스틱 통 오점 받는 통, 여자 화장실은 제가 안 가봐서 모릅니다. 남자 화장실은 그때 고속도로 정류장마다 플라스틱 통 기억납니까? 네. 연세분들 기억나죠? 오점 한 방울도 그냥 함부로 흘러보내지 않고 통에 놓으라. 넣어서 차면은 그걸 어디로 갖고 가서 그게 무슨 약을 만들어 갖고 팔아먹자.
머리도 잘라 팔아먹고 고무신 신발도 팔아먹고 처음에는 어쨌든 팔아먹는 모델 외에는 살아날 길이 없다. 지혜로운 정말 영웅적인 사람은 미래를 보고 이 나라를 어떻게 부흥시킬 거냐 하는 이런 눈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아껴야 된다. 화장실에 물 하나라도 함부로 하지 말고 백도를 넣어놓고 내려오는 물이라고 그 통 다 채울 게 아니라 반만 채워서 똥덩어리 하나 내리보내는데 많은 물이 필요 안 하다. 그 반만 해도 충분하더라. 백도를 넣어놓고 쓰면서 팔아먹다가 보니까 점점 이것도 팔아먹고 저다 보니 기술도 살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수출은 아니라 그런 걸 전해갖고 팔아먹은 것도 별로 없는데 1억 불 수출했다고 막 북을 치고 세종문화회관에서 전부 모아놓고 금년도 제일 많이 팔아먹은 놈이 누구냐? 아, 부산에 있는 무슨 목재 장사하는 게 제일 많이 팔았다. 금탑산업은장. 그 다음에 누구냐? 또 어디 무엇이다? 은탑산업은장, 동탑산업은장, 철탑, 탑이 하나 더 있어야 됩니다. 돌로 만들어라. 석탑산업은장. 북을 치면서 그렇게 늘 줬어요. 그거 하나 받아놓고는 정말 이거는 가훈의 영광이고 정말 참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기여한 해하고는 또 북을 치고 새벽종이 울리고 마을이 또 새로 열리고 노름하던 게 치우고 이런 국가 발전 모델이 있었던 거야. 만들어서 팔아먹자. 그래가지고 지금 얼마나 팔아먹었냐. 제가 1984년도 미국에서 학위를 받고 들어오려고 하는데 미국 디트로이트 뉴스에서 뭐 보도되었냐 하면 사우스 코리아가 지금 희한한 짓을 웃기려고 한다. 뭐냐? 자동차를 수출하려고 지금 시도를 한단다 하면서 비아냥대하는 글이 있었어. 자동차 수출이라 그런 게 우리가 하니까 일본이 하니까 그게 아무나 되는 줄 알고 웃기는 나라다. 그게 부속품이 뭐 수천 개가 있고 이랬는데 그게 다 따라주는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웃기는 나라다 하고 비아냥대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2017년 이전에 우리나라가 어쨌습니까? 부산이다 어디다 이래 보면 깨밑대 같이 잔잔 모래 같이 재놓고 실려 나가는 자동차 봤죠? 지금 미국 가서 저는 뭐 지난주에 들어왔습니다. 보면 곳곳에 보니까 H자 빼다가이 쓴 거 바로 쓴 거는 혼다고 약간 넘어가는 거 어딥니까? 기분 좋더라고. 아직도 돌아댕겨. 그런데 숫자가 계속 줄어든대. 2017년 이후에 숫자가 자꾸 줄어든대. 아닌 적폐가 자꾸 자동차 수출이 줄어든대. 이렇게 미래클한 디벨롭먼트를 한 것은 소위 엑스포트 리더 디벨롭먼트 수출 주도형 발전 모델이라는 걸 그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 지혜로운 분이 만드는 거야. 브라질, 남미, 라틴 아메리카 저는 종속이라는 것을 갖고 학위를 받았어요. 그걸 비판하는 이론으로. 남미나 이런 나라들과 사우스 코리아, 타이완, 싱가포르, 홍콩 이런 그룹과 다 같이 미국하고 이렇게 관계를 맺으면서 왜 한쪽은 발달이 되고 한쪽은 처지고 안 되느냐. 이 내셔널 디벨롭먼트 모델을 그쪽은 수출 주도형이 아니고 내수형으로 바꿔버린 거야. 자원도 많고 하니까 우리 가진 거 갖고 우리 먹고 산다. 모델을 잘못해가지고는 그렇게 좋은 자원에 아마존강 숲이니 뭐 그렇게 가보면 막 천년 자원이 그랬는데도 빌빌 그런 점 지금까지 하다 도저히 이거 갖고는 안 된다 하고 지금 수출 주도형으로 몇 년 전부터 브라질이 이래 바꿔갖고 이제 좀 나아져요. 그래서 박 대통령이 어떻다? 저는 동상건립추진위원회라고 트루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우리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 대통령 세월이 어떠고 아무리 뭐라 해도 이거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부흥시킨 영웅들입니다. 그리고 없어질 뻔했을 때 우리를 구제해온 트루만 대통령 영웅을 영웅으로 모실 줄 모르는 이런 이 국민성이 이 뭐냐? 뜻있는 사람들이 12명이 이 영웅의 동상을 만들자. 우리 국민들이 참 뭐 어떤 거 같지만은 분위기가 되니까 한 사람이
하나에 5억씩 15억을 내가지고 지금 다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세울 자리를 허락을 안 해주는 거야. 아직 역사적인 평가가 안 끝났다. 무엇이 어떻다. 역사적인 나중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 호된 심판을 받는 날이 올 겁니다. 그날을 반드시 오게 해야 돼요. 그래서 조갑재 씨하고 저하고는 조형 둘이서 저 동상 저 세 분을 큰 컨테이너에다 싣고 이분을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모실 데가 없다. 방방곳곳이 좀 돌아다니면서 스피커 연설을 해보자 하고 그런 이야기도 했어. 정 안 되면 들고 모시고 다니면서 연설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 아직은 자꾸 쌓아라. 나중에 맞아 죽을 짓 하는 놈들 골르게 자꾸 또 안 된다 하면 또 공문으로 신청하고 지금 그런 과정입니다. 이렇게 2017년 이전이 그렇게 미래클한 내셔널 디벨롭먼트가 된 것은 국가 발전의 모델이 있었다. 두 번째는 아주 애국적인 정치 체제가 있었다. 데이비드 이스턴이라는 사람이 뭐 이스턴이고 웨스턴이고 그거 알 필요도 없고 정치를 저는 정치학을 한 거기 때문에 뭐라고 하느냐 하면 시스템에 이래 비교를 합니다. 이렇게 통처럼 해갖고 정치학 하는 게 이렇게 통 속에 있으면 인풋가 되고 아웃풋가 되고 그 아웃풋 된 게 또 피드백이라고 돼서 또 인풋가 되고 안에서 이제 뭐 결정을 하고 아웃풋가 돼서 되고 이렇게 뱅뱅 순환하는 걸 정치라 그래요. 이 순환하는 통이 기가 막힌 나라를 위해서 애국하는 통인 경우도 있고 그걸 포리티컬 시스템이라 그래요. 이 통이 거기에 모여 앉은 멤버가 있으면 이 가난한 우리 조국을 어떻게 해서 부흥시켜 볼까? 그리고 소시탐탐 노리는 저 북쪽 저것들을 어떻게 하면 정말 우리의 땅, 바다, 하늘, 우리의 그 어떤 가치를 갖다가 추워도 못 건드리도록 물샐 틈 없이 어떻게 막을까? 그 통 속에서 그걸 연구하고 그걸 불철주야 고민하고 그래서 아웃풋가 나오고 아웃풋 나와서 실제 해보면 100% 좋은 것도 있고 또 약간 부족한 것도 있고 하면 피드백이 돼가고 또 개선된 게 또 들어가서 더 좋은 게 나오고 이게 좋은 정치예요. 근데 이놈의 통 속에 들어앉은 것들이 통 속에 들어서 이놈의 나라를 부수자 크는 건지 뭐 어떻게 하자 크는 건지 도대체가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가 있는데 이 가치를 지키자는 건지 허물자는 건지 구분이 안 되게 하는 이런 그 포리티컬 시스템 갖고는 그래서 한국이 그동안 미래클한 내셔널 디벨롭먼트를 한 거는 이 통이 정말 거기에 모인 멤버들이 좋았다. 뭐라고 평가하지만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거야. 앞으로 세월이 지나가면서 어떻게 평가받는지 누가 뭐라 해도 그런 걸 알기 때문에 그분들로 동상을 만들자 하면 자신 있게 만듭니다. 그게 잘 가치가 구분이 안 되고 뭔지를 모르면 아이고 이 시대에 그런 일에 종사해가지고 네가 괜찮겠나? 뭐 저는 싫은 이야기를 듣고 또 바로 즉각 반응은 안 한 거니까 그만 입에 똥을 여비면서 천지도 모르는 소리를 하고 있다. 이 지금 강의를 하다가 뭐 똥이니 크면은 뭐 저속어다 비속어다 뭐 이렇게 해석 말아요. 그때 그 이야기에는 그 용어밖에 없어. 이해가 됩니까? 이래서 이렇게 미래클한 디벨롭먼트가 된 것은 그 포리티컬 시스템 자체가 정말 애국적인 분으로 되어가 있었다. 이 통 속에 지휘했던 새까만 안경 끼고 야무진 그분 이야기 하나 할까요? 우리 전방에 하도 이게 소총도 잘 나가지도 않고 해서 소총을 미국 어느 소총 회사한테 몇만 정, 수십만 정을 샀어. 그러니까 그 미국 방산업 그 사장이 어느 날 한국을 방문해가지고 안경 낀 조그만한 그 양반을 이제 찾아간 거야. 가서 뭘 가방을 한 가방 들고 온 거야. 와가지고는
각하 우리 회사가 만든 소총을 사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본래 어느 나라든지 소총을 이래 많이 사면 뭐 각하를 이제 하시다 보면은 용돈도 필요하고 필요한 무엇이 있는데 저희들이 인사로서 이래 좀 가지고 왔습니다. 받으시죠. 그 이제 옆에 비서실장이 있고 뭐 이제 이랬는데 이건 정확한 실화예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인가? 이게 뭐 1억 불입니다. 적은 돈이 아니지요. 1억 불이면 떡 내놓으니까 요거 분명히 자네가 내한테 주는 거지. 미국 사람한테 쟤한테 주는 겁니다. 고맙네. 그렇잖아도 내가 돈이 조금 더 있었으면 소총을 좀 더 살라고 그랬는데 돈이 조금 모자라서 그러니까 요거 그대로 가서 1억 불 소총 더 주게. 그래갖고 지금 전방에 배치해 놓은 거예요. 그걸 뭐 어쩌고 어째 시범적으로 좀 취해본다. 국가 안보에 시범적으로 뭘 이렇게 취해본다 하는 거는 나는 듣도 보도 못한 소리야. 이게 비교하면 뭐냐? 도둑놈이 밖에 왔다 갔다 하는데 어느 집에서 저 도둑놈이 뒤로는지 안 뒤로는지 대문 하나를 시범적으로 약간 열어놓고 오늘 저녁 지내보자. 뭐 이런 도둑놈 시험하는 건가? 그래 어쩐여도 안 들어오고 그 다음날도 안 들어오고 며칠 안 들어왔다. 그거 봐라. 저 도둑이 벌써 마음도 바뀌고 도둑 없어졌다. 대문 다 없애자. 담보랑 다 없애자. 이런 행복 아닙니까 지금? 사회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 건지 눈을 똑바로 뜨고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렇게 미래클한 디벨롭먼트를 한 것은 소위 애국을 팍팍 머리에 이어주는 국민 정신교육과 그 정신교육을 받고 가치관이 정리되고 이렇게 살 수 없다 하고 행동으로 보여진 국민운동이 있었어요. 이 정치가 제대로 되고 어느 나라 없이 하면 국민들이 국민 정신 교육을 하지 않고 교육을 하든 안 하든 그게 꼭 무슨 강당에 모아놓고 이런 교육하는 게 아니고 국민 정신이 같이 따르면서 국민들이 행동으로 해주지 않으면 완벽한 정치가 될 수가 없어요.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할 때도 그랬고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할 때도 그렇고 그게 첫건이라 크는 캠프에 있다는 사람 보고 저는 이걸 절규로 했습니다. 이번에 제대로 할 것 같으면 어쨌든 꼭 새마을 운동처럼 하락하는 게 아니고 수원의 새마을 연수원처럼 하락하는 게 아니고 이미 우리는 경험이 있으니까 다시 교육장도 그걸 챙기고 그 뿌리도 찾아가지고 국민교육과 국민정신운동을 하지 않으면 이 나라가 어렵다. 대한민국을 무너져 크는 것은 수십 년 전부터 관악산이다 춘천 어디다 MT 훈련이다 뭐다 하면서 그렇게 나라 부수는 훈련을 시키고 교육을 시켰는데 이쪽은 그냥 가만히 있은 거야. 그 적당히 되겠지. 그래서 지금 분명히 우리가 다시 대한민국을 대한민국 작게 회복시켜야 돼요. 시키고 꼭 해야 될 것은 국민운동, 국민정신교육을 동반하지 않으면 이 어렵다. 이해가 됩니까? 이런 어떤 상황 속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은 사실은 이런 것이 작동이 돼서 2017년 이전의 역사는 세계인으로부터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미래클한 내셔널 디벨롭먼트를 한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는 거예요. 그 세계적인 평가가 일순간에 몇 사람이 적폐다 큰다고 적폐가 됩니까? 수많은 역사가들이 보고 있는데 저는 미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수많은 학자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미래클한 디벨롭먼트가 되었느냐 하는 걸 저한테 묻기도 하고 발표도 수없이 했어요. 그게 세계 흐름인데 며치서 과거는 없어져야 될 거고 뒤바꿔야 될 역사고 안 됩니다. 세계 속에서 그게 안 돼요. 평가가 그렇지 않는데 자신감을 갖고 우리의 역사는 무엇이었고 우리의 신념은 뭐이고 우리에 대한 자긍심은 뭐이고 하는 걸 자신감을 갖고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2017년 이후 역사, 뭐 역사라고 하는 것보다 지난 1년 반의 역사. 저는 국제정치학자로서 국가 발전 이런 걸 전공하면서 딱 보니까 이거는 아까 처음에 시작한 것처럼 역주행하는 역사다. 무엇이 역주행했느냐? 이념의 역주행이라.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에 건국에 출범할 때에 많은 고민을 하면서 그 출범시킨 설계사가 내가 조국을 찾으면 어떤 우리 조국을 만들까? 고민하면서 설계도를 만들었어요. 그 설계도를 만든데 이념은 리버럴 데모크라시라는 걸 이런 걸 하자. 자기가 주로 공부하고 본 걸 이래 보니까 이래 보고 저래 보고 하와이 대학에서 프린스턴 대학에서 곳곳에 하버드 대학에서 고민하면서 내가 나라를 다시 찾으면은 그래도 인간다운 삶의 질을 제일 보장하는 것이 리버럴 데모크라시다 하고는 1948년 8월 15일에 선포한 대한민국 설계도가 소위 자유민주주의라는 거예요. 이래갖고 이게 이제 그 당시 그 나라 그 형편에 그거는 굉장히 사치스럽고 가난에 빠지고 다 알잖아요. 저는 그 시대에 시골 농촌에서 일일 이식주의자로 살은 사람이에요. 아침 한 끼 먹고 점심은 그건 아주 부잣집 아이들이 먹는 게 줄 알았어. 아예 점심은 못 먹고 저녁은 4시쯤 되면은 시계도 없으니까 맨날 배가 고파갖고 지붕 그림자 그거 어느 정도 왔는지 봐라 이러면 조금이라도 빨리 먹으려고 줄을 갖다가 이렇게 땡기게 놓고 저녁 먹는 시간 됐다 하고 줄 꺼놓으면은 그긴 줄 알고 누님은 시계도 없으니까 밥 해갖고는 뭐 4시쯤 뭐 3시쯤 이래 먹어버리고 하고 꼬면 또 밤 새도록 서당에 한문 그릇 읽는다고 물 한 그릇 먹고 계속 읽고 하게 새벽 되면 배가 고파갖고 또 일찍 깨고 그 대신 공부는 열심히 하더라고. 시간이 남아갖고 일일 이식주의를 하면서 그렇게 하는 그 당시 그 행편에 리버럴 데모크라시 그거 갖고 나왔단 말이야. 비웃었어 전부가. 그런데 그동안에 역경도 많았고 어려움도 많았고 그 설계도를 가지고 리버럴 데모크라시라는 그 설계도를 가지고 온갖 노력을 다해가지고 아까 오바마 같은 사람이 와서 양쪽 세계를 봐라. 자유민주주의인 우리 동맹을 비웃었던 그 친구들은 이 땅에 DMZ에 와서 양쪽 동네를 봐라. 한쪽은 인간이 맞아 죽고 굶어 죽고 하는 캄캄한 칠흑 같은 세상이고 한쪽은 이렇게 찬연히 빛내는 이 양쪽 세계를 보고 우리를 비웃던가 해봐라 하는 나라로 만든 것은 리버럴 데모크라시가 안보도 하고 그 어려운 경제적인 것도 극복하고 그렇게 꼽혔던 거예요. 일본도 그거 못했어요. 천황 뭐 이런 분위기. 그래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해가지고 이걸 자랑하고 참 어떻게 그렇게 했느냐. 그거 한 수 배우자. 클린턴 때는 그때 김대중 대통령 때지. 서울 포럼, 서울 워싱턴 포럼 해가지고 제가 세종연구소에 있을 때에 리버럴 데모크라시도 잘하고 안보도 잘한 모범 중에 모범. 이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이걸 미국은 도와줘서 자랑스럽고 한국은 잘 돼서 자랑스럽고 이걸 우리 둘만 알 게 아니고 아시아에 있는 국가들 전체를 불러서 우리 주기적인 교육을 시키자 해가지고 서울 워싱턴 포럼이라는 걸 해갖고 각국 학자들을 초청해서 우리의 사례를 이야기해 주기도 했어요. 우리의 리버럴 데모크라시가 그래 되어 있는데 이게 이미 증명이 됐어요. 뭐 소셜리즘, 커뮤니즘, 무슨 뭐 이슬람식 별 그게 다 있지만은 그래도 2차 대전 후에 그 온갖 이념들이 막 솟아올랐는데 쭉 한 70년 세상을 겪어보니까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이 제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질이 제일 좋은 거다 하고 이미 검증이 끝난 거예요. 그게 1990년도 동구 공산권이
백날 사회주의를 따라가도 결과는 결국 가난밖에 안 돼. 그러니까 들고 일난 거 아닙니까? 페레스트로이카, 그라스노스트 하면서 들고 일어나고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미 역사가 심판하고 끝났는데 이게 때 아닌, 제가 때 아니라고 지금 붙였잖아요. 때 아니게 복에 개워가지고 정말 맛을 안 봐가지고 그게 얼마나 잔혹하고 살인적이고 독살스럽고 제 형도 가루를 동극물을 갖고 죽여 뿌리고 고모부도 완전히 화염 방사기로 날려버리고 하는 맛이 뭐인지를 못 봐가지고 이걸 역주행하는 거야.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역주행하고 가자는 거 아니에요. 이런 역주행이 어디 있느냐, 이런 역주행이. 이게 우리 국민들이 자유민주주의가 뭐인지, 사회주의가 뭐이고 공산주의가 뭐인지 기본적인 지식만 있어도 이렇게 마음이 편하지는 않을 거예요. 한가하게 있지는 않을 거야. 그걸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수없는 사람들이 노력도 하고 이렇게 한 게 이념의 역주행이다. 두 번째, 동맹관계의 역주행이다. 저는 자신 있게 늘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부처님이, 천주님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게 여러 가지 복을 줬지만은 그중에서 제일 복 중에 큰 복은 한미동맹이라는 복이다. 지구촌 저쪽에 있는 그 초초 강대국이 어떻게 이 나라하고 이렇게 연을 맺게 만들었냐. 그동안 그 중간에는 설계사 그분이 있었던 것도 있고 또 뭐 여러 하여간 이런저런 사연, 그걸 다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못 따지겠어. 막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그렇게만 엮어줬다. 그렇게 그게 복이다. 그러니까 그 복 때문에, 그 연분 때문에 어디에 붙었는지도 모르는 나라, 누가 살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 땅에 가서 33,642명이 순직하지 않았나 이거야. 그 큰 나라에서, 그 작은 나라에 123,900명이 와고 불구가 되고 지금도 80, 90이 돼가지고는 다리 떨어지고 팔 떨어져서 곳곳에 돌아다니지 않느냐. 123,905명이나 돼. 저는 이번에 미국 가서 50여 명의 미국의 전문가들, 정치인들, 각종 사람을 만나면서 우리가 이래 맺은 한미동맹이다. 좋다고 서로 안겨서 춤추고 싫다고 떨어져서 헤어지고 이런 게 아니다. 우리 관계는 데스티니, 운명과 같은 관계다. 나 우리 좀 도와주라. 손을 잡고 하소연들을 했어요. 손을 잡고. 왜? 비록 한 게이지지만은 이런 사람이 와가지고 그래도 군의 장성이라도 하고 미국에서 박사도 받은 사람이 와서 절규를 하면서 나 좀 도와줘라 하고 하소연 한 사람에도 하는가 하고 안 하는가 하고는 천재 차이일 거다. 저는 벌써 은퇴 다 세종 다 하고 저도 나이도 70 중반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해 뜨면 눈 떠가지고 하품 칙칙 하다가 놈이 전화 걸어갖고 바둑판에 안 나오라 크나 뭐 이렇게 살 수도 있어요. 근데 제 양심상 그래는 못 살겠더라고. 내 팔길이 안에 속한 무엇이든지 잡히는 거 잡아가지고 야무지게 하는 데까지는 해보자. 하다가 보면 팔길이는 점점 길어나고 희한한 실천하는 과정에서 기적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더라. 저는 그걸 믿으면서 제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세종연구소 연구원으로 있으면서 군에 있으면서 소장으로 있으면서 주고받은 명함들 미국 사람만 딱 챙기니까 하나도 저는 안 버리고 있어요. 언젠가는 이거 다 필요할 날도 있을 기다 해서 모았더니 한 700여 장 되더라고. 메일로 전부 붙였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한데 내가 너를 만나러 좀 미국을 가겠다. 내가 너를 만나려는 이유는 지금 한미동맹이 상당히 어려움에 있는데 그걸 좀 서로 이야기 좀 하겠다. 북핵 문제가 지금 정상회담을 하고 있지만은 여러 가지 어려울 것 같은데 그 문제도 이야기 좀 하겠다. 아시아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인지 그것도 토론 좀 해보겠다. 내 좀 만나주라.
이메일은 우편료 드는 것도 아니고 그저 이래 했더니 한 700여 명 이랬더니 150명이 답이 왔더라고. 그중에 내가 다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중에 51명을 차분차분 다 이렇게 인터뷰하고 어떤 건 하루에 1명, 어떤 건 하루에 3명. 그런데 하는 과정에 정말 기적들이 많더라고. 센터 포 뉴 아메리칸 세큐리티 크는 연구소가 있어요. 그 어떤 때는 저 밑에 쫄딱으로 있었는데 메일을 보냈는데 하여간 찾아오라 해 가보니까 거물이 돼가 있는 사람도 있고. 그래 어디 그 12시에 오라 해서 그 박사가 갔더니 이게 거창한 거물급이 돼가지고 정신 쫙 차려놓고는 한 20명의 전문가 영향이 있는 사람을 모아놨더라고. 그중에는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도 와가 있고 별별 사람이 다 와 있어. 한국에서 온 그래도 한미동맹을 중시 여기는 사람이 왔고 평생을 안보 무슨 남북한 문제 하는 사람이 왔으니까 우리도 이야기 들어보자. 그런데 저는 1대1 그 인터뷰 한다고 갔는데 갑자기 스피치를 하라 그러니까 이게 한글로 하라 그러면 막 하는데 영어니까 굉장히 당혹스러웠어요. 모르겠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이 사람들한테 찡하도록 좀 제가 하는 이야기가 되도록 해 주십시오. 영어를 잘한다고 뭐 이렇게 찡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하나하나 개인을 상대하든 국가를 상대하든 상대방 실체를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알아야 된다. 북한의 실체는 이런 거다. 지금 트럼프가 아무리 무슨 이런저런 노력을 한다고 하지만 내가 볼 때는 하늘이 무너져도 비핵화 안 한다. 제일 첫 경은 없애버리는 게 제일 근치법이다. 뿌리를 확 빼버린 거다. 우리 좀 도와주라. 행편되면 같이 좀 없애자. 하소연을 했어. 그러니까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은 명함을 주면서 anytime get in touch with us. 서로 우리 연락하고 너 이메일은 내가 신경 쓰고 민주당 여론이 되도록 하겠다. 그 기적 아닙니까? 그런 게 기적이에요. 애국이 거창하고 크게 있는 게 아니라 내 팔길이 내에 속한 일을 잡아갖고 야무지게 하다 보면 나는 기적이 일어나더라고. 그리고 팔길이 자꾸 늘어나요.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모인 여러분들은 한 세계입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세계 차분차분 따져봐요. 어떤 세계들이 있는지. 가족도 있고 동창도 있고 어쩌고 정말 내 팔길이 속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인지 챙겨갖고 요새 젊은이들이 큰일이고 가진 자들이 뭐도 어째서 큰일이고 남 큰일이다 소리 이제 그만하고 내가 뭐냐 이게 내가. 그래서 찾아서 해보니까 20명을 이렇게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갖다가 그 양반이 모아놓고는 그래 이래 하나하나 했더니 그중에 우리 여기 대사하다가 맨도칼로 걸린 리포터 대사 알지요? 그 양반도 왔더라고. 보잉사 부사장이 돼갖고 그거 나타났어. 그래 끝나고 나니까 손을 잡고 이거 한국이 내한테 준 상이다. 하루 한 번 이상 늘 이 상을 만지면서 나는 한국을 생각하고 있다. 내가 도와줬구만. 이런 게 다 연결돼 가지고 힘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런저런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사실은 동맹관계를 미국이라 하는 걸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복중의 최상의 복 거기 해가지고 저 미국하고 결속만 딱 해가 있으면 맨날 둘이서 손잡고 뭐 뛰넘다가 뛰오다가 섞어골로 사카다치로 하든가 뭐 도보다리가 뭐서 별별로 뭐 궁작을 다 해도 별 의미가 없어요. 여기에 있는 주한 미군 화력도 무섭지만은 건드리 놓으면은 후속 따라오는 지원 그거는 중국도 벌벌 떨고 중국 군사력 총 합치면 10분의 1밖에 안 돼요. 미국의. 그러니까 작년 10월 정도는 중국한테 물밑에서 막 흥정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부터도 좋고 해보려면 하고 말 듣든가 내 손으로 북한 지역 꺾어서 비핵화 시키든가 트럼프가 그때는 제정신으로 그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조져줄게 하고 뭐 말 안 들으면 내가 고개끄지는 같다는 거야 서로. 어쨌든 그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우리는 우리 할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걸 버리고 이렇게 그 미국이라는 키 크고 코 크던 참 고마운 그 친구들은 별의별 무기를 지금 다 만들어 놓은 거야. 우리 내 후배 신성덕 장군 조종사로서 잘 알아요. 천안함 폭짐이 있고 할 때에 그때 7월 달에 강릉 비행장에 F-22라고 공군은 주력기 4대가 왔어요. 4대가. 그 강릉 비행장에 딱 앉아가 있으니까 우리 후배 조종사들은, 제가 공군사관학교 나온 사람입니다. 후배 조종사들은 꿈에도 그 비행기를 갖고 싶은 거야. 저게 어떻게 하느냐 하고 이렇게 신경이 곤두서였고, 같이 그거는 합동작전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요? 옆에 오지도 못하게 하고 이랬는데 거기에만 관심을 갖고 그게 이제 레이더에 잡히지도 않고 귀신 환장하는 거지.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가만히 신경을 하는데 보니까 한 이틀 지나더니 2대는 그대로 있는데 2대가 날랐어. 올라갔어. 용문산, 망일산, 어대, 서산 뭐 이래가지고는 날랐으니까 우리 레이더 사이트가 잡아보려고 아무리 해도 어디로 갔는지 행방이 모연한 거예요. 그런데 1시간 후에 날라오더래. 나중에 들린 이야기 들어보니까 금수산자인가 뭐인가 뚱뚱한 놈 죽어가 있는 걸 요걸 죽은 놈 끄지 가루를 만들어 삐까 살아있는 놈만 가루를 만들까 연습하고 왔다는 거 아니야. 그게 미국입니다. 그게 죽어도 잡도 그게 마하 2.4 F-22가 소리 2.4배 빠른 거야. 소리 나서 들으면 지네가 삐고 없어. 못 잡아 북한이. 그런 게 들어가 가지고는 사기칠라 그고 하나도 실천도 안 하고 하늘이 무너져도 포기 안 하겠다고 하고 그걸 잡고 있으면 그러면 그거 하고 같이 가루가 뒤에 가라 이거야. 가루 많이 만들었으니까. 그게 금방 가루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가루 만드는 게 제일 싸게 치고 쉽대. 그 사람들이 가루 만드는 게 제일 싸게 치고 쉽다는 거야. 그런 거 저런 거 알아보려고 제가 2달 반을 있었습니다. 가서.